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기 뜨거운 심장, 남다른 상상력으로 세상의 질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향한 스타트업의 살떨리는 생존 보고서, 그 치열한 전쟁 뒤에 가려진 성공의 민낯까지 저희 런웨이가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어려운 길을 함께 갈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옆에 기다리고 있으시죠? 낯선 신세계의 나침판이 되어줄 멘토 홍상민 대표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구면입니다. 네. 예, 저희 또 런웨이 애청자분들이라면 아마도 아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자, 여기 이제 자료 화면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네네. 보이신다고요? 네. 지금 저희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한 아이디어, 생각하지 못한 문제, 이것을 가져오면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투자자로부터 여러분들의 배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신다면 분명히 그 정도까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건가요? 저의 역할이 좋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네네. 그분들을 세상에 선보이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많은 창업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호흡을 위해서. 자, 오늘 그 비장한 각오로 나오셨을 텐데 정말 예리한 어떤 그 멘토링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어떤 각오로 또 임하실 건가요? 여기 멋진 MC분과 함께 네. 저희가 호흡을 맞춰가지고 제가 창업한 지 13년이 됐는데 예. 첫째는 이제 선배 창업가로서 예. 둘째는 이제 직접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중간자로서 네. 강약을 조정을 하는 밀당의 기술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변화에 도전하는 오늘의 스타트업, 과연 어떤 분을 모셨는지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방이 매번 바뀌는 30대 성모 씨가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방이 100개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거의 600개라고 하던데요. 특히 이 가방들이 모두 고가의 명품 가방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50만 원? 200만 원짜리 가방들이었어요. 어떤 가방 거의 700만 원이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숨겨진 재벌이 아니냐는 추측과 무성한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데요. 한 달에 2천만 원까지도 벌었어요. 심지어 앞으로도 더 많은 양의 가방을 찾아 나설 것으로 알려지며 그녀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방들의 숨겨진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야, 이분을 지금 영상을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굉장히 영상만 봤을 때는 뭔가 위험인물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추리하십니까? 영상을 보니까 예. 네 가지 단서가 좀 떠오릅니다. 단서요? 어떤 단서가 하나는 떠오르나요? 30대 여성. 그거는 이제 얼굴만 보면. 네, 또 하나는 명품. 명품. 또 이걸 가지고 또 수입을 올린다. 네. 근데 뭔가 가방이 또 부족하다. 가방이 부족하다. 네, 이런 걸 보니 이제 미국, 프랑스, 일본의 유사한 서비스가 떠오르긴 하는데 과연 그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그게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실까요? 뭔가 이러한 자신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렌탈을 하거나 하는 그런 류의 서비스가 떠오르긴 하는데 예. 그건지는 제가 잘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알고 있어요. 예. 자, 어쨌든 과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예측 불허, 상상 불가, 세상을 다 바꾸고 싶은 변화무쌍 CEO 성주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뿅하고 나타나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패션 쉐어링 서비스는 네네. 패션과 공유 경제를 결합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네. 쉽게 말씀드리면 안 입는 옷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제가 옷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원하는 제품을 월정액으로 빌릴 수 있는 패션 공유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션 공유 플랫폼이요? 네. 예, 그럼 패션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은 어떤 패션입니까? 오늘은 예. 컨셉은 다나함입니다. 하나함으로 네, 오늘 네. 무장하고 오신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땐 약간 상가집 느낌이 좀 있는데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약간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아닙니다. 가볍게 왔습니다. 아, 네, 예. 즐거운 마음으로. 자, 패션 공유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이 플랫폼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플랫폼이라고 하면 네. 저희가 아주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지하철역을 가보시면 네. 수많은 승객과 지하철이 이렇게 만나는 곳을 승강장 예, 또는 승강장.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오. 그런데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네네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예.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가상의 공간이 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저는 런웨이도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플랫폼이죠. 예, 방송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시청자와 예. 이러한 멋진 창업자 예. 또 이 멋진 MC분이 중간에서 이렇게 예. 매개 역할을 해주는 예. 이 멋진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아주 좋은 멘트 고맙습니다. 사술 배우시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멋진 MC가 몇 번이 들어가네요. 공유 플랫폼. 사실 그 대표님께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업을. 네. 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작년 7월에 처음으로 회사를 설립하였고요. 네. 9월 달에 가방 30개로 오픈 베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첫 매출은 40만 원 조금 넘었는데요. 네. 지금은 1년 정도 지났을 때 가방과 원피스가 총 800여 개를 가지고 있고 매출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정말 폭풍 성장을 하신 거네요. 네, 예. 많은 성장을. 자, 어쨌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자,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스타트업 현장을 찾아가기 전 분주해 보이는 기술 창업 런웨이 MC.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매불망 시계만 바라보며 시간이 빨리 흐르길 바라고 있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MC를 부르는 소리. 키웠습니다. 기다렸던 시간만큼 더욱 반가운 퀵 서비스. 도대체 무엇을 주문했기에 이토록 들떠있는 것일까요? 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지는 못해도 들고 다닐 수 있게는 해주려고 주문을 했는데요. 이렇게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과연 명품 가방과 원피스 렌탈 서비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직접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상가로 들어가는 MC. 저는 지금 스타트업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군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이거 뭐예요? 이거 뭡니까? 네, 저희가 고가의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 문을 그냥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보안 시스템 울린 거. 그렇군요. 네, 네. 들어오기 아유, 빡빡합니다. 저희 깜짝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보니까 옷이 이렇게 있고요. 네. 뭐 없습니다. 네.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사실 저희가 제품을 여기 다 두는 건 아니고요. 예. 이렇게 오시면 여기 세탁소와 저희가 오다 제휴에서 보니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탁소. 네네, 세탁소 사장님과 함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사용하고 반납한 옷은 제휴를 맺은 세탁소에서 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요. 가방은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서 보관하는 것은 기본. 제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즈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고객님들의 제품이라는 거죠? 네, 저희는 거의 70% 이상은 고객님들이 쉐어링을 해주신, 저희에게 빌려주신 제품들이 되는 거죠. 주요 고객층들은 어떤 분들이죠? 100% 여성분들이고요. 이제 렌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25세에서 34세, 20, 30대의 직장인 여성분들이 네. 직장에서 편하게 입으시고 이제 들고 가실 수 있는 제품들로 해서 직장인 분들이 다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거에 맞게 또 오. 고객님들에게 더 좋은 제품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공을 해드리죠. 홈페이지를 통해 눈으로 직접 제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고객의 취향부터 이용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추천하기도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시기 전에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셨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을 두시고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테일한 건 아무래도 사업을 하면서 깨우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희 팀의 장점은 정말 사업을 하면서 깨우친 것들을 빠르게 접목하는, 그래서 큐레이션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접목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서비스 기획부터 운영, 개발, 데이터 분석까지 팀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배송되는 제품의 포장인데요.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나갈 제품 배송 준비. 있습니다. 아, 네, 배송 그렇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도와주시겠어요? 거 있나요? 네, 그러면 예. 조금 더 큰 제품을 예. 좀 도와주시면 일단 제품을 열어보시면 저희가 스타지로 이렇게 각을 잡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 전용 패키지에 포장. 네, 제가 포장은 잘합니다. 네 잘하시네요. 그래요. 간단합니다. 뭘 봤다고 전 잘하십니다. 칭찬 한마디에 힘이 솟는 MC. 꼼꼼한 포장 작업에도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마무리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데 지금 걸어서 5분인 곳에 고객님이 계셔서 제가 네. 직접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저도 가야죠. 네. 저도 따라가야죠. 네네. 예, 그럼 저도 잠깐 보시고. 예, 가겠습니다. 네. 예. 가시. 네, 잠깐 옷 좀 가. 네. 예. 전 먼저 가겠습니다. 먼저 가면 어떻게 같이 가야지. 예, 갈게요. 네. 예. 오늘만큼은 직접 배송에 나선 대표. 사실은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여자분을 쫓아다닌 적이 없는데 그냥 쟁이를 그냥 주구장창 쫓아다니고 있네요. 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제품이 배달되기만 기다리고 있을 고객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배달을 요청한 고객의 문 앞에 걸려 있는 수상한 박스. 그러면 네네. 네, 이 제품이 고객님이 반납하시는 제품이에요. 아, 이게 반납을 하시. 네. 아, 빌려 갔다가 반납을 네. 하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새로 사용하실 주문하실 제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놓고 예, 예. 지금 가까운 거리니까 우리가 걸어서 왔지만 네. 조금 거리가 있다. 서울 지역이다. 이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네, 서울 전 지역은 저희가 제휴사 킥 서비스를 통해서 3시간 안에 당일 배송을 하고 있고요. 퀵 서비스요? 네, 퀵 서비스를 굳이 이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고객님들은 막교환이기 때문에 택배만 이용을 하시면 네네. 주시는 거랑 받는 거가 따로따로 진행돼서 불편한 점이 있으세요? 아, 킥 그렇죠.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막교환이 되는 부분이 편한 점도 있고 시간상으로도 오늘 당장 필요하신 고객님들을 위해서는 아주 예, 편리한 서비스. 아, 성격이 급하시면 뭔가 새로운 가방을 메고 싶은 어떤 그런 막 설레는 마음을 그럼요. 시간으로 단축을 시킨다.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이동을 하시죠. 그렇죠. 예, 가실까요? 배송을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듯 했지만 또 다른 곳으로 향하는 대표. 옷을 사러 쇼핑을 간다는 네, 얘기인가요? 쇼핑을 해야 됩니다. 저희 고객님들에게 신상 옷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 지금 제가 쇼핑까지 따라가는 네, 건가? 쇼핑하셔야 됩니다. 와, 이게 여긴가요? 네, 여기입니다. 대표가 안내한 곳은 화려한 의상은 물론 아기자기한 가방, 다양한 소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의류 매장인데요. 대표의 눈에 예뻐 보이는 것을 고르는 것 같지만 옷을 고르는 데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어떤 게 트렌드입니까? 저희 사이트에서 잘 나가는 제품들은 이제 직장인 여성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직장인 오피스룩 자주 나가고요. 예, 예.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자켓류가 상당히 많이 나가서 그런 거 위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가방과 달리 원피스는 트렌드가 수시로 바뀌고 계절별로 고객들이 찾는 옷도 다르기 때문에 쇼핑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이거 구매를 하고 예. 이거를 뭐 저희 사이트에 올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과정들이 거치면 업로드가 되죠. 네. 그럼 또 어디 또 촬영하러 또 가는 건가요? 이걸 하루에 다 하시나요? 하루에 전체가 다 가정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예. 뭐 집중해서 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또 전체적으로 다니는 날이에요. 예. 하필이면 그럴 때 괜찮으시죠? 제가 왔네요. 이제 진짜 스타트업은 정말 네. 예,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유, 아닙니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시죠. 그래요. 예. 구매한 제품은 직접 사진 촬영을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는데요. 고객이 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제품이 잘 돌아왔는지 검수를 하고요. 검수 데이터를 컴퓨터에 쌓는 과정을 할 겁니다. 고객분들께서 깨끗하게 잘 사용을 했는지 네. 검수 과정이 필요하네요. 네,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네. 한번 저도 같이 한번. 깨끗하게 예. 나가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실 때 이제 안에 이염이 있는지 예. 약간의 저희가 이제 화장품이 묻은 게 있거든요. 오.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닦아내면 되는 거고요. 이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깔끔하게 쓰셨네요. 깔끔하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마모가 있는지 한번 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짐이 있는지, 각무너짐이 있는지 보는 건데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닦고 바로 맥에 넣고 데이터 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손상이 심한 제품은 제휴를 맺은 명품 가방 전문 수선 업체에 맡겨 특별 관리에 들어갑니다.
분주한 업무 속에서도 한 명 한 명의 고객을 위해 오늘도 분주히 일하고 있는 성주희 대표. 오늘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 네. 예, 아주 뭐 정말 예 열심히 일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네. 이제 좀 가겠습니다. 좀 이제 고생 가서 많으셨습니다. 잠을 좀 잘게요. 예, 아직 저희는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예, 쉬세요. 가서. 저는 쉬셔야죠.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아서 네. 예 가겠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것도 가는데 뭐 이렇게 삐용삐용 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예, 저희 알겠습니다. 해놨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네. 예, 정말 완벽주의자, 정말 꼼꼼하고 디테일한 성격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예, 카메라 이거 좀 끄고요. 좀 인사를 드릴게요. 예, 스튜디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성공의 비밀을 캐치하기 위한 현 프로의 파파라치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제 모습을 딱 보니까 야, 쑥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머리가요, 이 부분이 많이 없다는 거를 또 새삼 또 느끼게 되네요. 직접 볼 때는 괜찮습니다. 예. 예, 자, 어쨌든 우리는 구면입니다. 네, 네. 예,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처음에 모른 척 한다고. 네. 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고객층이 20대에서 30대 네. 섬세한 여성 고객층이라서 네네. 굉장히 섬세하게 관리하고 운영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꼼꼼하세요. 제가 영상 촬영하러 가서 피곤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다 체크하시고요.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명품을 전면에 건 사업이시잖아요. 네. 근데 뭐 이런 궁금증이 또 들었어요. 혹시라도 이게 쉐어링해서 고객에게 받아서 빌려주는 서비스다 보니까 네. 가품을 보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가품을 보낸 경우가 있을까요? 네,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네네. 저희는 처음부터 고객님께 보증서를 가지고 계신지 아닌지 유무를 파악을 하고요. 예. 혹시 보증서가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휴가 된 업체에 감정을 하는 업체에 전체적으로 보내서 감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품은 저희가 받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예. 또다시 또 궁금증 다시 하나 또 네. 걸어볼게요. 네. 예. 사실 누군가 쓰던 물건을 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차라리 이렇게 중고 같은 어떤 물건들을 네. 파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빌려서 쓰는 것보다 좀 판매를 해서 뭐 거기에서 또 나오는 어떤 뭐 쉐어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서비스들을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어떠세요? 저희는 중고 판매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네. 저희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모든 분들이 원하는 제품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저희는 다 사지 않아도 원하는 제품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유 경제라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홈쉐어링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 예. 카쉐어링 같은 경우에는 우버,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패션 쉐어링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성장을 하고 싶은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아주 간편하게 일회성으로 판매하기는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저희는 그보다는 오랜 기간, 즉 맡긴 내내 월 수익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동안 계속 월 수익을 가져가시다가 예. 원하시면 되찾기도 가능하고요. 네네. 언제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중고 판매도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좀 짧게 수익을 가져가실지 아니면 저희는 길게 수익을 가져가실지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이게 사회가 정말 풍요로워지다 보니 예. 너무 공급 과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불필요한 물건들도 많이 사고요. 심지어는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이 뭐 옷장부터 너무나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누군가랑 나누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인터넷이나 SNS가 발전되다 보니 네. 공유와 연결이 쉬워졌어요. 그리고 비용도 낮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중국에는 모바이크라는 자전거 공유 업체가 나타났고 자전거를 그냥 자신이 어딘가에 타고 가다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또 타고 진짜요? 일정한 거리를 갈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1조 원이 넘는 굉장히 큰 회사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은 P2P 대출이라는 것도 나와서 네. 내가 돈을 빌려주고 싶을 때 은행을 가지 않고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결해서 빌려줄 수 있는 것도 공유경제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대학생들이 중고책을 예.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나오고 예. 정말 이 공유경제라는 것은 아마 굉장히 큰 미래의 큰 트렌드라고 보여지고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대표님께 뭐 궁금한 것도 없으세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플랫폼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네네네. 굉장히 훌륭한 팀이 필요해요. 네. 예, 공유 경제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 서비스를 하나하나 어떻게 맞춰줘야 될지, 고객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그 어떤 팀을 보유하고 계시며 팀을 운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당연히 패션 사업이기 때문에 패션 디렉터님이 계시고요. 네네. 운영팀 그리고 저희는 뒷단에 보이진 않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개발자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초기부터 영입한 이유는 네. 렌탈 사업은 정말 데이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다양한 데이터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의 전 데이터를 저희가 다 보유하고 있어서 예. 지금은 고객님들이 어떤 제품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싫어하는지의 데이터까지 다 가지고 있어서 고객님들이 제품이 많아졌을 때 피로도를 낮춰드리며 저희가 제품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서비스까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플랫폼 사업의 사실 미래, 전망, 저는 그 전문가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유경제 플랫폼, 특히 개인 간 거래를 하는 이런 플랫폼은 앞으로도 굉장히 큰 발전을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네.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신뢰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들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물건을 팔지만 개인들은 자신의 물건을 공급하고 이상한 물건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버나 에어비앤비도 남의 집에 잤는데 예. 많은 문제들이 초기에 많이 생겼습니다. 강도를 당하거나 집주인한테 폭행을 당하거나 네네. 또는 자동차를 탔는데 운전사가 이상한 사람이거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예. 사실 공유경제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신뢰. 시스템으로 어떻게 그 신뢰를 만들어 갈지가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오. 바로 서비스를 내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정말 간담서늘한 상황들을 네.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예. 자, 과연 우리 대표님께서 또 신뢰에 대해서 또 뭐 어떤 또 얘기를 해주실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반격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저는 준비된 창업가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보셔도 못 믿으시겠다면 제 말씀을 듣고 그때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좀 이 자리를 떠나주시죠. 네, 떠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패션 쉐어링 서비스 더 클로젯 대표 성주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매일 아침 옷장을 열면 하시는 고민이 오늘 뭐 입지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실 옷은 정말 많은데 오늘 입고 싶은 옷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안 입는 옷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내가 옷이 필요할 때는 월 59,000원으로 원하는 옷과 가방을 마음껏 빌릴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패션 업계의 에어비앤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창업이 어렵지 않냐라고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매일매일이 어렵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저는 패션을 너무 사랑해서 패션 사업을 하는데 저는 기꺼이 패션을 포기하고 사실 월화수목금 검정색 옷만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팀원들이 아무리 패션 렌탈 서비스 대표라지만 옷 좀 사야 되지 않냐, 옷을 하나로 이렇게 돌려 입냐,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창업을 하는 이유는요, 저는 창업이 제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정말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제일 즐길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창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많고 많은 사업 중에 패션 쉐어링 서비스를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저의 첫 사업은 사실 학원이었습니다. 저는 도시와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고향 후배들에게 좀 고퀄리티의 영어 교육을 해주고 싶어서 사실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시골로 내려가서 학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입시 위주와 시험 위주의 학생들을 맞춰줘야 되는 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저의 비전은 멀어져 가고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제가 우연히 TV 프로그램을 하나 봅니다. 그 내용은 신진 패션 디자이너가 뉴욕에서 자신이 원하는 브랜드를 런칭하는 전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보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심장을 부여잡으며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아, 저거 정말 재밌겠다. 저런 일이라면 나 평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경험을 계기로 저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오후와 밤에는 학원을 운영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사이트 제작, 마케팅, 배송, 전 과정을 다 도맡았고요. 당시에는 원피스만 파는 사이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직 원피스만 판매하는 사이트를 열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관리를 했는데 월 매출이 그래도 3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패션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됐고요. 지금 생각하면 일종의 파일럿 테스트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옷을 많이 사는 편도 아닌데도 옷장은 꽉 차 있는데 정말 입을 옷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매일 우리 여성들이 겪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사고 버리고 하는 문제를 뭔가 해결할 수 없을까 스마트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패션 공유 파트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고요. 운이 좋게도 소셜벤처 경연대회와 카이스트 사회적 기업가 MBA에 동시에 합격을 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패션 공유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여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아이템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설을 테스트하라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첫 비즈니스 모델은 쉐어링 가방 브랜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방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팔고요. 팔면 고객들이 더 이상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럼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기부를 하고 고객에게 혜택을 드리는 그런 브랜드였어요. 근데 고객들에게 보다 일상생활에서 더 임팩트를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플랫폼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그 당시 월정액 가방 렌탈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팀원들과 무작정 나가서 그냥 여성분들, 길거리 개인 여성분들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한국에 이런 서비스가 나온다면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80% 이상 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신감을 얻고 한 달 만에 가장 간단한 버전의 사이트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방 30개로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지금도 저희는 끊임없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테스트하고 빠르게 배우는 과정에 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디테일로 승부하라입니다. 자본력이 충분하지 않은 스타트업은 사실 고객들에게만 오로지 집중을 해서 적은 수의 고객도 팬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로지 서울 지역의 20, 30대 직장인 여성들만 타겟으로 해서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배송하는 당일 배송, 그리고 제품을 빌릴 때 불안한 고객님들을 위한 월 5,000원만 되면 커버되는 보험까지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님들이 정말 편리하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서비스지만 재구매율이 무려 90%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자랑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간식비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님들이 저희한테 제품을 돌려주실 때 간식을 같이 돌려주세요. 네, 저희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번 주에도 더클로젯 응원합니다. 번창하세요. 정말 친절도 짱인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간식이 한가득 왔습니다. 저희 팀원들 모두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설계하라입니다. 스타트업은 비전을 먹고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항상 다음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리는 미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
안 입는 옷을 공유하고 옷이 필요할 때 빌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옷장 단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2.0은 새로 산 옷마저도 더클로젯에 맡기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나의 두 번째 옷장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더클로젯이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세계 어디를 가셔도 저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어디를 가도 있는 내 옷장 단계입니다. 저는 그러한 저의 비전을 달성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창업가의 조건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창업가의 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창업가가 천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창업가가 부자일 필요는 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업가는 꼭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풀고 싶은 그 문제를 진심으로 대하는 그 마음,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잠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실까요? 저희가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한번 같이 지금 보시겠어요? 그랬을 때 혹시 가슴이 떨리시나요? 그리고 저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돈을 벌지 못해도 10년을 버티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만약 아니라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당장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당신은 진정성이 있는 창업가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뭐 TV 프로그램을 보시고 네. 또 마음이 좀 변화가 되셔서 네. 여기까지 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누군가도 지금 이 TV 프로그램을 보고 대표님을 보면서 또 마음이 변화되는 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를 네. 바랍니다. 네네. 네. 제가 이제 그 뭐 신뢰관계를 사전에 좀 얘기를 하셨는데 뭐 간식비를 전혀 들지 않는다는 또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뭐 간식을 좀 가지고 오시지. 예, 그렇게 좀 많으시죠. 죄송합니다. 예, 패션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뭐 이렇게 옷이 좋은 물건이 좀 들어오잖아요. 네. 욕심이 나진 않는지. 내가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진 않는지. 제가 가질 필요가 없죠. 저도 그 서비스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이 옷도 제가 쉐어링 제품 오늘 입고 온 겁니다. 아 이것도 지금 본인 네, 옷이 아닌가요? 상갓집 옷이 아니고요. 아, 예. 예. 네.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지금 멈추셨어요? 네. 그래요. 이건 못 건지겠네요. 네, 예. 그런 죄송해요. 네. 네. 자, 이렇게 사실 그 정확한 비전을 갖고 네.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때는 네. 그만큼 또 방황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네. 위기가 있었다면 언제였는지. 위기가 정말 많죠. 매일매일이 위기인데 저희가 겪은 가장 큰 위기를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애플리케이션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린하게 하기 전에. 하지만 저희가 론칭하기 한 달 전에 애플리케이션이 엎어지는 일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게 빠르게 수요가 생기면서 부족한 자금으로 공급을 채워주지 못하는 예. 현상이 발생하면서 고객님들이 500분 이상이 대기를 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자, 사실 그 사업의 기본이라고 하면 이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명품백이 좀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네. 앞으로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위기는 계속해서 생기지 않을까요?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예. 9월 달에 론칭을 하고 12월까지 저희가 100개의 가방을 넣었지만 예. 여전히 고객님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다 사지 못하니 고객들로부터 제품을 받자라고 아이디어를 냈고 비즈니스 특허를 냈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개인 간 쉐어링 서비스고 네네. 그거를 올 2월부터 적용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게 닭과 달걀의 어떤 공급의 수요 문제처럼 아직도 사실 풀리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분께서 보시기에 이 스타트업의 해결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플랫폼이 나왔지만 이제 살아남은 플랫폼은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판매자들이 어떻게 하면 욕구도 없고 의지도 없고
내가 올려야 될 이유도 못 찾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올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만들어주는 이러한 어떤 기술 또한 그러한 방법론을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 소비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선택권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이 행위를 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유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급한 욕구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얘기하는 게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발견해내고 그들의 욕구를 서비스화로 만들어줄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데이터 기반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데이터 기반의 아주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보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이미 놀랬어요. 가봤잖아요. 제가. 네, 맞아요. 맞네요. 가봤는데. 그랬네요. 또 제가. 모르는 것처럼 또 그랬네요. 모르는 척을 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플랫폼 사업이 계속 성장을 하려면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마케팅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마케팅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마케팅, 고객의 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기존 고객들의 만족도를 최대치로 높이는 걸 저희의 서비스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내놓으신 고객은 있지만 한 번 내놓으신 고객은 없으십니다. 그 정도로 고객들이 계속해서 내놓으시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 기본 친구 3명, 4명은 보통 소문을 내주시고요. 많이 내놓으신 고객님들은 10분 이상 말씀도 안 드렸는데 소문을 내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8월부터 저희가 쉐어링이 상승하는 곡선을 보였습니다. 한 번도 안 내놓은 고객은 이제 있지만 네. 한 번 내놓은 고객은 없다고.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저도 응용하셨네요. 네, 그렇네요. 그러네요. 네. 자, 사실 이 스타트업이 다가가기에는 이 마케팅의 장벽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실제 그 전문가분으로서 마케팅에 관해서 스타트업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마케팅을 해야 한다면 많은 자금과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이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처음 시작해서 얻는 고객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1명, 많으면 10,000명. 그러면은 그분들 한 명 한 명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경험을 만들어 줄 것이냐? 사실은 간단히 말해서 너무 기본적이지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마케팅입니다. 너무 기본적인데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미국의 개인 간 거래의 플랫폼 중에 가장 큰 회사가 크레이그리스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리스트로 돼 있는 너무 허접한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수억 명이 여기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운영자는 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케팅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모여서 이 활동을 하는 이유는 이 창업자인 크레이그 뉴먼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어느 도시로 이사를 왔는데 자기가 여기서 중고차를 어디서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이 학교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벤트가 어디에 있으며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고생을 해서 자신들의 아는 정보를 그 동네 사람들이 리스트로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이사 온 사람들이 그 리스트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전 미국으로 확장되고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이트로 됐습니다. 에어비앤비 아시죠?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가 처음으로 마케팅을 한 것이 이것에 올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마케팅 방법을 활용하고 계세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마케팅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한 번도 쉐어링을 하지 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을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는 제품을 10개 이상 정말 1,000만 원 이상 내놓으신 고객님도 계시거든요. 소비자가로 가면 저희 VIP시죠. 그런 고객님들에게서는 예를 들어 신청서를 쓰실 때도 지금의 복잡한 신청서 필요 없이 간편 신청하실 수 있게 바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이벤트가 있을 때는 VIP 전용 이벤트라고 해서 그들이 정말 소수가 참여만 하면 거의 100% 참여가 당첨이 되는 이벤트를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고객님들이 하나 내놓으신 고객이 5개 내놓게 만들고 5개 내놓은 고객이 10개 내놓게 만드는 계속 지속적인 어떤 유도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놓은 고객분들이 사실 그
그 돈도 다시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 정도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내놓으면 내가 가방을 내놨어요. 가방과 뭐 의류에 따라서 그리고 렌탈의 인기도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지만 예?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방 하나당 월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예. 네,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요. 지난달에 가장 많이 수익을 내신 고객님은 제품을 10개 정도 내놓으셨을 때 네.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월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냥 가방 하나만 좀 빌려줬을 뿐인데. 네, 언제든지 또 되찾기 가능하시니까요. 자기 제품이시죠. 네네.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을 위한 마케팅 방법은 어떤 거예요? 저희가 지금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방식은 예. 아무래도 SNS 채널을 통한 기본적인 마케팅도 있지만 네? 저희는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이제 검색 엔진의 검색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세요. 네네. 그래서 그 검색어에서 걸렸을 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지금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스타트업만이 갖고 있는 비상한 상상력이 언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전체를 바꿀 거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잘못 빠지면 추락할지 모르는 위험을 짚어보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생존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실패의 공식을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1903년 미국에서 설립된 타자 전문 기업 스미스 코로나. 세계 최초 휴대용 타자기 개발, 전자타자기 개발, 전자사전에서 개인용 워드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유례없던 신기록들을 달성하며 승승장구 달려왔어. 무려 100여 년간이나 세계 제1의 타자기 황제로 군림해왔던 한때 세상에서 가장 주목받던 기업 스미스 코로나. 하지만 1995년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며 빛나는 시절은 쓸쓸히 끝을 내렸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제레미 구체는 이 상황을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와 같다고 표현하지. 컴퓨터의 등장으로 달라질 세상을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한 채 너무 일찍 촛불을 터뜨렸던 거야. 결국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의 신세를 면치 못했던 거지. 최초라는 타이틀만으로는 혁신을 이어갈 수 없는 냉혹한 현실. 기록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스미스 코로나. 그들이 전하는 불편한 진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케팅의 잘못된 예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에 좀 덧붙일 말씀이 또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주로 멘토링을 하다 보면 네. 경쟁자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 자기랑 똑같은 서비스를 만든 분들이 경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당연히 경쟁자죠. 네. 예, 그것을 저희가 약간 어려운 용어로 예? 다이렉트 옵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용어네요. 사실은 인다이렉트, 예. 간접적인 옵션이 또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같은 기능은 아닌데 같은 욕구를 건드리는 회사가 있어요. 메트로라는 신문 또는 뭐 포커스라는 신문, 이런 태블로이드판 신문이 있는데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이 신문을 보는 것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내가 30분 정도 가는 동안 심심함을 달래기 위한 그렇죠. 이러한 욕구가 더 큽니다. 예. 그래서 서로가 많이 경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은 네. 경쟁이 타블로이드 신문이 아니라 네. 심심함을 달래는 이 욕구, 이것을 누가 채워주느냐가 더 큰 경쟁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 경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정말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도 렌탈 서비스를 직접적인 경쟁자이긴 하지만 예. 그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인다이렉트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것까지 브로드하게 생각을 해서 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창업. 아이고, 준비된 창업입니다. 예. 자, 그럼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에게 네. 패션 공유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패션 공유 플랫폼은 USB입니다. USB. 네. USB가 다양한 기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 저도 전 세계 여성들의 옷장과 옷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네네. 더 클로젯 USB다. 네. 예. 외장 하드 디스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조그맣게 소소하게 USB로 가셨어요. 네. 큰 걸로. 네, 그렇게 더욱더, 하겠습니다. 예, 키워나가시길 네,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네. 저는 서울 지역 20, 30대 80만 명의 여성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들 중 단기적으로는 10만 명의 옷장을 활짝
여는 것이 저의 단기적인 목표이고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의 20군데 대도시에 저희 물류센터를 짓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아, 철저하게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네, 여성분들 어떤 인원까지 다 이렇게. 그럼요. 자, 우리 대표님에게 혹시 마지막으로 어떤 멘토링을 꼭 해주고 싶으십니까?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하시는 사업의 방향이 공유경제 사업인데 공유경제는 개인 간의 거래를 연결해주는 거대한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신뢰. 두 번째는 참여자가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은 2살짜리 아이도 쓸 수 있지만 컴퓨터는 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유저의 익스피리언스 또는 유저 인터페이스, 네. 터치라는 간편한 인터페이스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처럼 이 플랫폼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런 걱정 없이 불편 없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UI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각 국가나 도시별로 문화와 또한 생활 패턴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옷을 입는 방식, 또 옷을 선택하는 기준, 또 그다음에 내가 중요한 날에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지도 다르고 또 가격에 대한 민감도도 다릅니다. 네. 그래서 각 도시와 문화별로 가장 적합한 경험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떠한 그 터치 포인트를 잘 만드시는 것이 해외 진출 하시는데 성공적인 어떤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대표님 워낙 똑 부러지시니까 네. 잘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장 가슴 뛰는 순간을 찾아서 여러분 안에 요동치는 진심을 세상에 전하시길 바랍니다.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옷장에 쌓이지 않게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옷도 입고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날, 내가 기분 내고 싶은 날 이럴 때 명품으로 기분을 낼 수도 있고. 창업에 대한 이런저런 노하우나 경험들을 많이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꼭 참여하고 싶네요. 진짜 주변에 젊은이들이 있으면 참 요즘 취업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이 있으면 좀 이런 길이 있다는 걸 좀 얘기해주고 싶고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